자, 그럼 심판을 하나씩 하나씩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냥 어떤 절차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만 보시는 거예요. 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은 제가 이제 뭐 참고 자료에는 제가 그림을 안 넣었는데 뭐 간단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상표를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해서 심사를 막 했더니 특허청에서 거절을 합니다. 33조 1항 3호. 3호가 뭔지 기억하시면 대단한 분인데 성질 표시 위반이다. 성질로만 돼 있다. 그래서 2가 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거절 나중에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유명한 판례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거절결정 불복 심판 자체가 조금 낮아서. 그런데 뭐 다투지 않아가지고 거절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절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게 뭐라고요? 거절결정 불복 심판. 심판 청구해서 계속 다투게 되면 이렇게 심결 취소 소송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그 프린트 자료에도 있는데 거절 결정이 되면 거절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결 등본, 거절 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거절 결정 등본 송달일. 받았다는 얘기죠. 거절 결정 등본을 받았다. 그렇죠? 거절 결정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거 30일 내 이제 지났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확정이 됩니다. 거절 결정. 그다음에 30일 내에 청구를 하면 이제 심판 자체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중요한 부분은 줄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쭉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혹시 하시는다면 그냥 이런 중요한 부분 이제 한번 떠올리시면서 아니면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읽으시면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치를 해놓고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해관계인이라고 나오는데 이해관계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세요. 심판 청구인 적격.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되느냐 이겁니다. 청구인 적격.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라고는 돼 있는데 우선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우선 보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심판 청구인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효심판, 권리범용의 심판에서 소극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취소 심판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두 가지. 그래서 요 세 개의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이 하고요. 나머지의 경우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거는 뭔지 몰라도 청구인이 누가 될 수 있느냐? 보통은 누구든지 해요. 하지만 특정한 어떤 경우엔 좀 아무나 개나 소나 하지 마라. 막 우리가 소송 남발하듯이 심판도 남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나 그런 사람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특정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겠죠. 누구든지는 더 많은데 그건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뭐냐? 어떤 등록상표가 문제가 있어서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심판 청구인을 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심결시. 심결시가 뭔지 몰라도 뭔가를 심판의 결론을 내는 부분이 있겠죠. 심결한다고 했잖아요. 결론을 내는 부분. 그래서 심결을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왜 이해관계인이 근데 없어. 이해관계인을 필요로 하는 심판이다. 그러면 아까 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심결각하. 심결시까지 기다렸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 판단할 필요가 없어. 각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결각하가 됩니다. 심결각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128조. 이거 이제 몇 번씩 나올 겁니다. 128조. 뭐 여러분이 또 공부하실 때 갑자기 법조문이 번호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 128조에 심결각하다. 심결각하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심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청구인. 그걸 청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쭉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1차 기본 강의 때
아까 심판이 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무효 심판, 뭐 취소 심판, 권리범용의 심판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마다 제가 두 문자를 알려드려요. 그럼 두 문자로 이론 정리도 해드리고 논점을 빠뜨리지 않게 뭐 지금 뭐 이해관계인도 다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바로 설명드릴 제척기간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 그걸 다 두 문자에 다 이렇게 제가 다 묶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어떤 사안이 나오든 간에 논점 누락하지 않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우선은 지금 용어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척기간이라는 건 이미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제척기간 122조라고 해가지고 왜 34조 할 때 했었던 건데 자, 요런 6호부터 10호, 그 다음에 16호, 35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무효 심판을 할 때 여기 상표 등록에 무효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5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등록일로부터. 그거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척기간.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약간 이유가 있긴 한데 뭐 이유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해를 하고서 암기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유는 있어요. 좀 약간 사적인 것들의 경우에 사적인 뭐 공익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좀 사적인 경우에는 그냥 일정 기간만 보아. 공익적인 경우는 뭐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무효를 걸 수 있게 하는데 좀 사적인 경우에만 보호되는 경우라면 그건 5년까지만 보호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6호부터 10호가 좀 그런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16호, 35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자, 그러면 제척기간을 이해를 하신다면 암기를 하셨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등록상표가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상표를 만약에 출원했다. 그럼 얘는 34조 1항 7호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34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 그거랑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았다. 그러면 34조 1항 7호인데 자, 원래는 거절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등록이 됐어. 그런데 이거를 그럼 34조 1항 7호에 무효 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6호부터 10호까지는 언제까지? 5년.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만 무효를 걸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기를 넘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도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심결각하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도 역시 만약에 그게 도가했다. 그러면 심결각하됩니다. 128조. 도가하지 않았으면 그냥 오케이 문제 없어 하고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중요한 내용이 실제 34조 1항 7호가 맞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6호부터 10호, 그 다음에 16호, 그 다음에 35조. 자,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제척기간입니다.